안녕하세요. 니팅수환입니다. 이번 리본백은 텐셀실 두볼과 모사형 코바늘 7호로 만들 거고요. 짧은뜨기와 응용된 베리 스티치로 완성하며 초보자분들도 만들기 쉬운 난이도입니다. 요즘 이런 리본백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무시하고 리본을 화려하게 달아 보았는데요. 혹시나 부담되시면 리본은 생략하셔서 그냥 미니백으로만 포인트로 들어주시기에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실은 두 볼 중에 한 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띠지를 벗겨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블랙 컬러의 실로 만든 샘플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같은 실인데 같은 모사용 코바늘 7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컬러가 조금 더 크거든요. 높이를 참고하셔서 단수를 조절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여유 있게 남는 편이고요. 저는 실이 이만큼 남더라고요. 여유 있게 남는 편이죠. 그래서 가방끈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작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 두 볼 중 한 볼을 먼저 띠지를 벗겨내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준비 자세를 만들고 매듭과 사슬코를 먼저 잡아 볼게요. 왼손을 펼치셔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빼내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 뒤로 보내주신 다음에요. 앞으로 내려주세요. 이 꼬리실이 여유 있게 내려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당겨주셔서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잡아 고정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 자세가 되었고요. 코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매듭을 잡아주겠습니다. 코바늘이 실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후크를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셨다가 꼬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실이 이렇게 꼬아지게 되죠. 이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잡아주신 다음에 코바늘이 실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밀듯이 감아 내려주시고요. 후크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이쪽 실을 걸고 오른쪽 고리에 넣고 빼내줍니다. 위로 옆으로 당겨서 이 매듭을 좁혀주세요. 매듭은 말 그대로 매듭이기 때문에 코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슬코를 떠볼 건데요. 28코를 떠주겠습니다. 코바늘이 실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로 밀듯이 감아 내려주시고요. 후크의 머리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이렇게 실을 끌고 들어가기 편하겠죠. 실을 끌어서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내주세요. 그럼 이렇게 V자 코가 생기는데요. 사슬코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다시 사슬코를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셔서 반복하신 후에 28코가 될 때까지 떠줍니다. (26), (27), (28) 28코를 뜨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코바늘이 걸린 이 고리가 아니라 바로 밑에 보이는 V자 코 있죠?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세신 다음에 여기까지 28코가 세워지게 되면 잘 떠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부분에 있는 거는 매듭이기 때문에 코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슬 무늬로 된 코만 사슬코로 세워주세요. 이제 기둥코를 떠주고요.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를 하나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줍니다.
코바늘에 걸린 이 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 V자 사슬 하나, 둘, 여기에 코바늘을 넣어서 첫 번째 코를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코에만 넣으셔서 실을 걸어서 빼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죠. 다시 실을 밀듯이 감아 내려주시고 두 개의 고리에 놓고 빼내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 첫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코바늘이 걸린 고리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이 V자 있죠? 여기 코머리라고 하는데요. 코머리에 첫 코자리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짧은뜨기도 역시 28코를 떠주어야 하는데요. 방금 첫 코를 떴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서부터 역시 수를 세어 가시면서 바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는 여기겠죠? 각 사슬 코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방금 떴던 이 코가 첫 코였으니까 코 머리의 개수대로 세어보면 하나, 둘, 현재 두 번째 코를 떠주신 거예요. 제가 28코가 될 때까지 세어가면서 떠주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6, 27, 28 28코를 뜨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또르르륵 말리는 게 정상이고요. 단을 올려서 뜰 때마다 알아서 자리를 잡으면서 펴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첫 코와 마지막 코 자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28번째 코까지 다 떠지셨다면 코바늘에 걸린 고리가 아닌 바로 밑에 있는 V자 코에 넣어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 첫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입니다. 평면뜨기로 떠줄 거라서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사슬코 하나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세요. 단수링이 꽂혀있던 이 코에다가 또 코바늘을 넣으셔서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 첫 코를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코. 첫 코를 뜨시고요. 역시 첫 코 자리에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역시 28코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첫 코를 떴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도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28코를 세어가면서 떠주세요. 25, 26, 27 마지막 코는 이렇게 단수링이 꽂혀 있는 데에다가 V자가 드러나도록 꽂으셔서 V자가 드러나도록 코바늘 넣으셔서 떠주시면 28번째 코까지 떠지게 됩니다. 마지막 코에도 역시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다음 단에서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셔서 단수링을 꽂았던 이 자리에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첫 코를 떠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바로 단수링으로 첫 코 자리를 표시해줍니다. 역시 28코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방금 첫 코를 떴기 때문에 다음 코에서부터 떠주시면 둘, 셋, 넷, 다섯,
8코가 될 때까지 떠주세요. 27, 28. 역시 여기도 단수링 꽂혀있는 코까지 뜨게 되면 딱 28코가 됩니다. 항상 마지막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첫 코 출발하실 때 편하시겠죠? 우리가 몇 단을 현재 뜬 거냐면요.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V자 보이시죠? V자, V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까지 떠준 거고요. 항상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슬코 하나만 뜨셔서 편물 돌려주시고 단수링 꽂혀있던 이 부분에 코바늘 넣어서 첫 코를 떠주신 다음에 단수링으로 첫 코 자리를 표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떠나가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걸 몇 단이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냐면요. 24단이 될 때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24단을 다 뜨고 가지고 와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24단을 다 떠주었고요. 이제 실을 자른 후에 꼬리 실들을 숨겨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사슬코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떠준 다음에 실을 잘라내 주겠습니다. 코바늘 빼내주시고요. 돗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이 편물 뒤로 돌려보시면 이 코 다리가 보이시죠? 이 다리 사이에 돗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실이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촘촘하게 뜬 경우에는 실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저는 이 정도만 숨겨주고 실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숨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실까지 깔끔하게 숨겨졌고요. 이걸 똑같이 한 장 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면, 뒷면을 나중에 연결할 수 있겠죠. 떠서 가지고 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가방 끈을 떠줄 건데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 가면서 동그랗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로 연결을 해서 편물을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완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저는 샘플은 코를 몇 코를 잡고 시작을 했냐면요. 106코를 잡고 시작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핸들 형식으로 짧은 끈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실은 이 정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정색 실은 근데 실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실제로 샘플 사이즈도 이 크림 컬러보다 더 크거든요. 심한 차이는 아닌데 한 1cm는 좀 커지게 된 느낌이에요. 크림 컬러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 소모량도 이 크림 컬러보다는 좀 적게 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잡이를 만약에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30코를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숄더까지 가능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06코로 똑같이 시작하셔서 이렇게 숏핸들로 가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 부족하면은 또 12,000원을 더 10,000원 이상을 더 내서 추가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험 삼아서 끈을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짧은 핸들 기준으로는 106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 부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크림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하신 분들 모두 106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한번 어깨에는 조금 걸쳐보고 싶어서 136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를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꼬리실은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연결을 따로 해줄 거기 때문에 매듭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제 사슬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106호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시험 삼아서 30코를 더 늘린 136코를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떠주었고요. 꽤 길죠? 이제 다 떠주셨으면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기둥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사슬코에다가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다음 코에 코바늘 넣으셔서 실걸어 빼내주신 다음에 그냥 빼뜨기 해줍니다. 이제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순서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다음 코에는 빼뜨기. 그냥 이렇게 쭉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무늬를 뜨기 전에 밑바탕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고요. 한 줄 끝까지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순서대로 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거의 다 떠주었고요. 짧은뜨기, 마지막 코는 빼뜨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무늬를 떠볼게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첫 번째 코는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어 주실 거예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V자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실을 한번 이렇게 걸어주세요.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들어 올려줍니다. 자, 실을 다시 걸어서 세 개의 고리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자, 이렇게 한 가닥에만 걸고 빼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을 감아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코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시 실을 걸어서 쭉 걸어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코바늘에 고리가 5개가 걸려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고리에 넣고 한 번에 빼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음 코 있죠? 다음 코에다가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실 걸어서 빼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늬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 않으시죠? 다시 몇 개 떠볼게요. 실을 걸어서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빼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맨 왼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내주세요.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으신 다음에 실을 걸고 쭉 끌어 올려줍니다. 실을 걸어서 5개의 고리에 넣고 한 번에 빼내주시고요.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빼뜨기 해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을 걸어서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신 후에 실 걸어서 빼내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맨 왼쪽에 있는 고리에만 넣고 빼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쭉 빼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넣고 빼내주시고요. 다음 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 걸어서 빼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고리에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럼 여기 앞에 돌려서 한번 봐주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두 코가 한 세트로 만들어지는 무늬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한 줄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가지고 와줄게요. 네, 이렇게 저는 거의 다 떠주어 가고 있고요. 무늬를 뜨죠. 그 다음에 빼뜨기 떠줍니다. 그 다음 코 한 코가 남는데요. 여기 마지막 한 코는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떠주신 다음에 단수링을 옮겨 달아주세요. 마지막 코 머리에다가 달아줍니다. 이제 다시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를 반복해 줄 거예요.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주신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이 첫 코겠죠? 코바늘을 넣어주시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이렇게 보시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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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잘 보이시죠? 보이시는 이 V자 코에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해주셔야겠죠? 코바늘을 넣으실 때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시면 보이는 V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뒤에. 그쵸?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이렇게 넣으셔서 역시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걸 역시 한 줄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코바늘 넣는 위치 잘 확인해서 해주세요. 이 앞에서 이렇게 넣으시지 말고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 보이시는 V에 넣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저도 떠서 가지고 와주겠습니다. 네, 지금 두 코만 남은 상태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는 빼뜨기 하나로 끝나게 돼요. 이번에도 역시 무늬를 떠줄 차례인데요. 시작 지점이 여기와 다릅니다.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서 편물을 돌려줄게요. 여기서 다시 마지막 코가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역시 뜨고 나서 바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번에도 역시 무늬를 떠줄 건데요. 코바늘이 넣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신 후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이 무늬 뜰 때는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죠. 거기다가 무늬를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첫 코에서 바로 무늬를 떠주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무늬가 교차가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늬를 먼저 뜨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잘 봐주세요. 실을 걸어서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 코바늘 넣으시고 무늬를 떠줍니다. 단수링으로 이 자리에 표시해 줄 거예요. V자 바로 보이시죠?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여기겠죠? 코가 헷갈리시죠? 이렇게 윗방향으로 놓고 보았을 때 보이는 이쪽 V자입니다. 코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역시 무늬를 떠주시고요.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에서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 단에서는 짧은뜨기, 빼뜨기, 짧은뜨기, 빼뜨기 단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에서도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다시 여기 첫 번째 무늬 하셨던 것처럼 짧은뜨기를 먼저 뜬 다음에 그 두 번째 코에 무늬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쪽 한 단도 이 무늬를 다 떠서 가지고 와주겠습니다. 네, 무늬 한 세트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코에서는 빼뜨기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으로 마지막 코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요. 이번에도 역시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신 후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곳에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단수링을 옮겨 달아주세요. 다음 코는 빼뜨기겠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죠. 그 다음 코는 역시 빼뜨기입니다. 역시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줄 떠서 가지고 올게요. 네, 두 코만 남은 상태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빼뜨기 하나. 마지막 코 자리 표시할게요. 이제 세 번째로 무늬를 떠줄 차례입니다.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먼저 뜨고 출발을 해야 무늬가 교차가 되겠죠.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보이는 이쪽 코에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에 빼뜨기, 그 다음 코에 무늬,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교차되면서 떠나가지게 되죠. 쭉 반복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네, 거의 다 떠주어 가고 있어요. 무늬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빼뜨기까지 하고 나면요, 코가 하나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단수링 꽂아져 있는 마지막 코 한 코가 남는데 역시 여기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를 떴고요. 단수링 표시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 하나, 빼뜨기 하나. 아까 하셨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기둥코 올리셔서 편물을 돌려주시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단수링으로 첫 코 자리를 표시 해줄게요. 다음 코는 빼뜨기겠죠?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는 빼뜨기. 여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제 반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계속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떠서 가지고 와줄게요. 네, 역시 거의 다 떠주었고요. 마지막 코까지 뜨시면 빼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단수링은 이제 빼낼게요. 끈을 다 뜨고 나니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끈 뜨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역시 이번엔 코까지 늘려서 길게 뜨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편물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잘라내지 않고 바로 연결을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가방끈이랑 2개의 면도 다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가로 기준에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4코거든요. 14코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코가 되는 자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연결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인 14코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끝에서부터 이 V자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14번째 코에다가 양쪽에 다. 자,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신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줄 차례입니다. 실을 자르지 않았어요. 우선 연결을 하고 편물을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 무늬가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이 안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무늬가 이렇게 안쪽으로 와야 하고요. 편물과 편물을 이 방향으로 마주 보도록 해줍니다. 그쵸? 자, 이렇게 편물 방향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코 자리가 여기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가 될 건데 마지막 코죠? 마지막 코가 첫 코가 될 건데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신 후에 사슬코 하나로 기둥코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코니까 코바늘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단수링 꽂혀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주 보도록 해주신 다음에 편물 방향 잘 봐주세요.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잘 잡고 실 걸어 빼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도 이렇게 넣으시고 마주보는 편물 코에도 이렇게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각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코 정도 떠주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면 14코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딱 뜨고 나면 14코에 맞춰서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나갈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다른 컬러로 샘플을 뜨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사슬코를 제가 모르고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덜 헷갈리거든요. 코바늘을 넣으실 때 그냥 여기 겉에다가 넣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쪽 안까지 들어오셔서.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코바늘을 그냥 안까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각 단마다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단을 세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짧은뜨기 평면뜨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어가시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단을 떴잖아요. 24가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맞은편 편물 여기죠? 그냥 이렇게 푹 넣어주세요. 여기 실이 나왔던 그 자리 바로 위에 이쪽입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하나 여기도 넣으시고 자 맞은편은 이렇게 넣으실 때 코바늘을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둘,
이렇게요. 셋, 넷, 다섯. 저는 23번째 코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마지막 코는 그냥 여기 이쪽 편물 방향에 봤을 때, 이쪽 편물 방향으로 봤을 때 보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24코에 맞춰서 이렇게 떠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잠깐 이쪽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벌써 이렇게 볼륨감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실을 먼저 잘라내줄게요. 전 여기서 실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잘라서 연결했더니 매듭이 생겨버렸어요. 이건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이대로 두고요. 사슬코 하나 떠서 이 상태에서 쭉 빼내주세요.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얘는. 자, 이쪽 편물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끈이 여기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편물 방향이 이렇게 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단수링이 표시되어 있는 이쪽에 코바늘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빼낼게요, 얘네들은. 그리고 마주보는 편물 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실을 새로 걸어줍니다. 같이 편물과 잡고 이렇게 걸어서 빼내주세요, 한 번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쭉 당겨버리면 이 꼬리실이 다 쏙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남겨두고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바로 다음 코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에 코바늘 넣어주시고, 역시 맞은편 편물에 이렇게 넣어서 꼬리실 잡아당기면 다시 좁혀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꼬리실은 코바늘 등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잡고 떠주시면 실을 이따가 따로 숨기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번에는 이 꼬리실을 코바늘 등 아래로 놓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다른 기법들은요, 그냥 한 번에 코바늘 등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편물이랑 같이 잡고 떠나가 주시면 되는데, 빼뜨기 특성상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시면서 해주셔야 실이 숨겨지게 됩니다. 다음 코도 이렇게 넣으셔서 이번엔 코바늘 등 위로 꼬리실 올려서 잡아주시고 빼뜨기. 다음 코는 이렇게 하셔서 코바늘 등 아래로 꼬리실 내리셔서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숨겨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저는 연결된 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6코를 떠주었어요. 이번에도 떠주시면 7. 자, 14코가 될 때까지 해볼게요. 13, 14.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끈 방향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는지 잘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23) 마지막 코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해주시면 24.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역시 사슬코 하나를 떠주신 다음에 실 잘라낼게요.
코반을 빼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편물을요. 그럼 이렇게 볼륨감 있게 표현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하셔서 꼬리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끝났던 이 지점에서 보이는 이 실 정리해줄게요. 쭉 당겨주셔서 그냥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코에다가 그냥 편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빼주실 건데 이 고리에 한번 넣은 상태에서 통과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처럼 지어지면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숨겨가면서 내려줄게요. 저는 이거 실 연결하면서 생긴 애들이기 때문에 고리 안에 넣고 당겨주겠습니다. 이 실이 좀 뜯겼나봐요. 얘 좀 잘라내야겠어요, 저는. 그냥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잘라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당겨서 모아지게 해주신 다음에 숨겨졌다면 또 잘라내줍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반대쪽 편물을 연결하면서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대쪽 편물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하면서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잘라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잘라내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스를 맞춰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쭉 이어나가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이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셔서 번거롭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첫 코 자리, 여기가 첫 코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 편물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죠?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 자, 꼬리실은 한 요 정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엄지로 잘 눌러주세요. 편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새로운 실도 잘 잡아주신 후에 이렇게 걸어서 빼내주세요. 바로 빼뜨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빼내줍니다. 자, 다음 코도 그냥 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주보는 편물에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꼬리실은 코바늘 등 밑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줍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편물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꼬리실은 이렇게 등 뒤로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요? 연결이 다 되셨으면 꼬리실을 바짝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죠? 살짝만 이렇게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셨는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고요.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 이제 바로 연결 또 시작해 주어야겠죠? 위에 보이는 이쪽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편물을 가지고 와줍니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번째 코를 찾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또 걸어주시고 빼뜨기 해줍니다. 이대로 또 진행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도 넣고 맞은편 편물에도 넣고 떠주세요. 현재 빼뜨기 2번 했어요. 그 다음 코, 맞은편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넷. 자, 이렇게 14코를 세어가면서 했어요. 바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마주보는 코끼리 잘 확인하셔서 24코를 세어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23. 자, 마지막 코죠? 24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24. 사슬코 하나 뜨셔서 실 잘라내 줍니다. 코바늘 빼내주시고요. 자, 이때 높이가 달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물이 연결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져서 그렇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잡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맞춰졌죠, 높이가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연결한 줄 알고 몇 번을 풀었어요. 잘 뜬 건데 잘 떠놓고 이렇게 틀어진 줄 알고 몇 번을 풀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실 특성상 이게 연결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바로 실 숨겨줄게요, 바로. 귀찮으니까. 쫙 당기셔서 그냥 여기다가 타고 내려가면서 숨겨줄게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매우 귀찮습니다, 실정리. 자, 이렇게 실 숨겨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죠? 바로 다음 코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끝에서부터 세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리고 맞은편 편물도 코바늘이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코는 여기겠죠? 이렇게 하셔서 실 걸어 빼줍니다. 얘도 이번에 여기 꼬리실 좀 여유있게 빼서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모아가지고 편물을 좀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하고 싶어서 얘를 마지막에 정리할 때 쓰려고 넉넉하게 빼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 나갈게요.
방금 첫 코를 떴으니까 그 다음 코를 연결하면 둘, 셋, 넷, 다섯, 14코 세어가면서 해볼게요. 14코가 될 때까지 해볼게요. 14코를 세어가면서 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코를 세어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코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 24 마지막 코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넣을게요. 사슬코 하나로 이렇게 사슬코 하나 뜨셔서 잘라내 줍니다. 코바늘 빼서 돗바늘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실 바로 숨겨 줄게요. 역시 저는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실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쫙 당겨서 벌어져 있지 않도록 편물 각을 이렇게 잘 잡아주신 후에 그냥 여기랑 그쵸, 여기 편물이랑 여기 편물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주 보도록 해주시고 편물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쫙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이쪽 부분 있죠, 이 연결한 부분 정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벌어지는 부분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코가 이게 막 사이사이 걸려가지고 잘 안 빠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실 정리를 다 하고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 안쪽을 이렇게 너무 강박적으로 깔끔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실 숨겨줄게요. 또 옆에 있는 애도 한번 해줄게요. 아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실이 안쪽에서 너무 돌아다니면 지저분하니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실 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고 뒤집어 줍니다. 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됐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얘는 뭐지? 잠깐만요. 제가 실을 안으로 숨겨줄게요. 자, 저 같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집으셨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더 각을 살려서 펴주시면 좋겠죠? 더 각이 살아나겠죠? 뒤집으셔서 마찬가지로 잘 펴지도록 각을 잡아줍니다. 제가 아까 가방끈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처음 만들었던 짧은 끈은 실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 컬러도 제가 좀 소심하게 늘렸거든요. 제가 체구가 좀 작아요. 160밖에 안 되는데 어깨에 넣으면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이 길이도요. 어쨌든 그래도 이 디자인은 그냥 짧은 핸들이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조금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길게 떠봤는데 실이 한 요 정도 남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완전 길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이 스티치 특성상 실을 좀 많이 먹어서 그래도 좀 여유있게 남겨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가방 형태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숄트레지를 달아볼 건데요. 이게 거래처에서 입고되는 시계마다 어떤 거는 이 십자 모양으로 입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일자로 입고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 시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줄게요. 먼저 앞면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앞면으로 결정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숄트레지는. 자,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 나사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는 데 말고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열고 닫으면서 얘네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그 사이가.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뭐 요렇게 코를 하나 이제 사슬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해주세요. 주변을. 왜냐하면 결합이 잘 안 되거든요. 통통하면. 실이 두꺼우면 주변 실이 너무 두껍게 올라와 있으면 결합이 힘들기 때문에 납작하게 해주시고 자리를 잡아주셔서 확실하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마무리 해줍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반대쪽 편물에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뻣뻣해요. 편물 자리를 잘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숄트레지까지도 연결이 끝났어요.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리본을 달아줄 차례입니다. 리본은 취향껏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샘플을 만들면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해줄게요. 먼저 여기다가 한번 해줄 건데 여기다 이렇게 걸지 않고 이 문이 가운데 있죠. 여기에 통과시켜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코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이 입구 라인 있죠. 입구 라인 쪽에 있는 이쪽 라인에다가 넣어서 해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빼줄게요. 그냥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리본이. 그래서 코바늘을 이용했고요. 좀 길게 해줄게요. 한 번 또 묶어줍니다. 저 리본 잘 못 묶으니까 제가 리본을 그렇게 이쁘게 잘 묶지는 못해서 더 이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먼저 왼쪽은 이렇게 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접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광이 없는 쪽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쪽 고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아서 다시 통과를 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광이 있는 쪽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내려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얘도 이 가방 밑면 밑에까지 이렇게 잘라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그렇게 해줄게요. 똑같이요.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리본이 좀 많은 게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이렇게 양쪽에만 달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하나, 둘 정도 더 달아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다 달아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다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쁘게 리본까지 잘 달아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예쁘게 완성해주시고 후기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